괜히 어설프게 매집 봉인되면 안 내는 거 보면 아무 의미 없어요. 대표님 지난번에 SG 그렇지. 사태 이야기 해주시면서 뭐 옛날 작전과 요즘 작전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내가 이제 SG 작전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막 이만큼까지 시장에서 또 이슈가 있을 줄 몰랐는데 또 갑자기 요즘에 또 계속 또 연예인들 또 막 엮이면서 이슈가 많더라고. 근데 뭐 계속 지금 요즘에 이야기하는 언론 뉴스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옛날 작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요즘 작전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일단 먼저 옛날 작전부터 일단 이야기를 해줄게. 일단 옛날 작전은 지금 조직도부터 이야기를 하면 일단 가장 큰 어찌 보면 이제 작전 핵심이라고 하면 설계팀이 있어. 설계팀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펄과 쉘을 가지고 오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재료와 그다음 그 재료를 담을 종목을 구해오는 애들이야. 어찌 보면 뭐 가장 핵심인 거지. 가장 핵심인 팀이고 이 설계팀이 그런 이제 이 펄과 쉘을 가지고 와서 흔히 말하는 이제 작전의 설계 구상도를 만들어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쩐주에게 가는 거야. 대체적으로 쩐주는 뭐 PB들, 증권사 PB 아니면 뭐 은행 PB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부티크. 이번에 그 SG 관련 쪽이 대부분 다 부티크잖아. 네. 그러니까 뭐 부티크나 아니면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사채업자들. 이런 쪽에 들어가서 쩐주를 이제 구하고 그리고 나서는 수급팀인 붙이거든.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수급팀이야. 근데 실제로는 가장 이제 이 상단에 있는 친구들은 아니거든. 수급팀인데 이게 흔히 많이 알고 계신 뭐 주가를 매집하고 통정 매매를 통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이런 걸 하는 팀이 수급팀이야.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수급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해. 왠지 뒤에 이야기할게. 어쨌든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수급팀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선수. 그러니까 이제 펌프질하는 주가를 펌프질하는 선수가 필요하지.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섭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TV 나오는 이제 증권방송 전문가들 또 섭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형 커뮤니티 방장들 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또 이제 시점에 맞춰가지고 막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막 이야기 해주는 거지. 뭐 리포트 같은 거 뭐 좋게 써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주가를 부양하는 게 어쨌든 옛날 방식인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옛날 이 작전과 요즘 작전의 가장 큰 차이는 매집을 하냐 안 하냐의 가장 큰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옛날 작전은 매집을 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수급팀들이 들어오면 이제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하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거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통정거래, 매매를 해서 서로 사고 팔고 해서 주가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개인들이 혹시라도 너무 많이 따라 붙으면 이제 오히려 흔히 말하는 개인 흔들기를 해서 주가를 내려서 또 개인들 털고 그걸 또 물량을 받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많이 했어. 근데 어차피 수급팀은 그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재료를 다 알고 있잖아. 어떤 시기에 어떤 재료가 나갈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뭐 개인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온 거야.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작전 세력 입장에서 아직까지 매집을 못했어.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재료를 다 소화시켜서 올라가 버리면 자기들 많이 못 먹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악기적인 또 재료를 내기도 해. 그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거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그때 또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면서 통정거래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주가 조작범들을 찾고 나면 대부분 주가 조작으로 시세 조정으로 다 걸려 들어가. 왜냐면 빠져나갈 수 없었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정거래도 하고 인위적으로 주가 조작 아까 말한 것처럼 재료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막 개인들 막 털기도 하고 하는 게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리면 다 걸려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좀 작전 세력들 입장에서는 리갈 리스크가 예전에 좀 셌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좀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옛날에 그게 가능했던 거는 그 금감원에서 감시하는 시스템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됐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계가 있지. 그 많은 종목을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이걸 포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쉽진 않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 그것도 뒤에 이야기할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옛날 방식을 생각해서 이제 작전은 저렇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요즘 작전은 어떻게 다른데요? 그렇지. 요즘 작전은 달라졌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수급팀과 선수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설계팀이랑 전주는 똑같아. 그러니까 설계팀 여전히 지금 또 그러니까 재료를 가지고 와서 그걸 어떤 종목에 녹아낼지 그러니까 펄쉐를 가지고 오는 거는 똑같고 그다음 전주도 지금도 똑같아. 뭐 PB들이라든지 뭐 부티거나 아니면 사채업자들 이런 건 똑같아. 그건 다 똑같은데 이제 수급팀이 달라졌는데 왜 달라졌냐면 아까도 했지만 그 예전에 주가 조작을 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수급팀이었어. 왜? 이게 명백한 그냥 불법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막 수급팀 하면 그래 영화 이렇게 보면 그 작전이라는 영화 보면 네. 뭐 박용화가 지금 갇혀가지고 막 하잖아. 그 실제로 그렇게 했어.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보안이 생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내가 매매를 하는 그 매매하는 사람이 다 핸들링을 하는 거야.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말라 개인적으로 소위 말하면 그냥 다 팔고 나가버려. 이러면 진짜 작전이 다 망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보안이 엄청나게 생명이기 때문에 가둬서 한단 말이야. 속된 말로 이제 뭐 깡패들 만약 끼고 하면 진짜 가둬놓고 우리 속된 말로 막 빠따 때린다 하잖아. 진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이 종목 이야기를 내가 못하긴 하는데 그런 종목이 있어. 보면 어떤 종목이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도 알아.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무식하게 좀 많이 올리긴 했고 대신 걸리면 확실하게 걸렸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그 리갈 리스크, 그러니까 법적인 리스크를 좀 회피하고 싶어서 수급팀의 어찌 보면 약간 그 매매 방식이 좀 달라졌어. 역할이 달라서 굉장히 축소됐어.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수급팀은 있는데 수급팀이 시세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수급팀은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지 않게 방어하는 역할만 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리고 나면 주가가 떨어지면 그걸 그냥 더 이상 일정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게 방어만 해주는 거야. 그 매수만 하는 게 수급팀이야 요즘엔. 그러면 이제 흔히 그 생각할 수 있잖아. 물량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물량 확보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설계를 하기 전에 이미 CB라든지 3자 배정으로 처음부터 물량을 확보하고 들어가. 그러니까 CB 발행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법적인 리스크 없이 그냥 들어가. 처음부터 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굳이 매집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막 이 차트 보면서 여기에 뭐 매집 세력이 들어왔네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건 다 작전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옛날에 배웠던 사람들. 요즘은 그렇게 작전 안 하거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진 거지 실질적으로 작전 세력들이 그렇게 하진 않았어. 그렇게 보면 되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렇게 시비를 이제 발행을 해서 매집을 해놓잖아. 근데 그래도 어쨌든 올라는 가야 되잖아. 주가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재료를 내고 그 다음에 이 수급팀들이 인위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지금 환경이라서 가능한데 요즘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 개인 투자자 자금이 일단은 굉장히 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또 정보를 쉽게 말해 그러니까 그 취하는 창구도 굉장히 많아졌어.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건 어찌 보면 참 좋은 건데 좀 나쁜 게 공부를 많이 해. 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그냥 뭐가 간다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딱 올라. 그럼 그냥 오른다고 사지 않잖아. 만약 예를 드는 거야. 신풍제약 치면 신풍제약 급등하면 신풍제약을 인터넷 다 쳐볼 거 아니야. 왜 올랐는지 확인부터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재료로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괜찮네 하면 사는 거야. 맞지? 그거를 노리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는 인터넷 언론이 엄청나게 발달됐잖아. 너도 사실 보면 아니 이런 회사도 이거 뭐 돈을 버나라고 싶잖아. 매체들이 많잖아. 근데 그 매체들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작전 세력들은 그 인터넷 매체에 돈을 주고 뉴스 기사를 쏴. 그러면 당연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당연히 올라오겠지. 그리고 또 하나냐면 그 인터넷 사이트, 그러니까 이 인터넷 언론 중에서 기사를 쓰면 HTS에 딱 박히는 또 언론사들이 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돈을 주고 만약에 기사를 내면 나오겠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HTS에 딱 지키는 거야. 재료만 딱 그냥 내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HTS에 딱 볼 거 아니야. 임상 1상 통과한대. 그러면 사는 거지. 그리고 뒤따라 그걸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검색해볼 거 아니야. 포털에. 검색을 해봤는데 그 기사가 나와. 진짜야. 그럼 이게 진짜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작전 세력 입장에서는 굳이 불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재료만 내보내면 되는 거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매수를 해주는 거야.
그렇게 올라가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수급팀이 인위적인 그 리갈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선수들, 아까도 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뭐 증권 방송 전문가라든지 뭐 커뮤니티 방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유튜브를 많이 활용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유튜브를 많이 보기도 하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종목이 그러니까 오른다 하면 유튜브에 검색을 하잖아.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신풍제약 치면 유튜브에 신풍제약 쫙 분석 영상이 있잖아. 물론 뭐 거기에 나오는 분석하시는 분들 다 작전이란 건 아닌데 그 중에 이제 일부들이 그렇게 끼어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걸 보고 괜찮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 막 해석해주면 또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작전 세력들과 연계돼 있으면 그 정보를 얼마나 세세하게 알겠어. 얼마나 더 고급적으로 알겠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썰을 막 풀어. 그러면 야, 이 사람 그냥 신풍제약은 이 사람이 무조건 그냥 박사야 하면서 더 가겠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계속 힘이 실릴 거 아니야. 영상 올릴 때마다. 만약에 올랐는데 이제 재료가 점점 소진돼. 그럼 작전 세력 입장이 이제 빠져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그냥 다 털어버리면 안 되니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겠지. 지금 받을 때입니다. 뭐 할 때입니다. 하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 부양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요즘 같은 경우는 작전 세력이 권고가 잘 없지. 권고해도 권고가 잘 안 되는 거야. 왜? 개인들이 다 샀거든. 재료를 보고 샀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세력들은 이미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냥 시비를 다 발행한 거야. 물론 요즘에 주가 조작으로 걸리면 걸리는 사람도 있어. 근데 대부분 시세 조정이 아니라 뭐냐면 미공개 정보 이용. 대부분 이걸로 걸려. 이걸로 걸리고 시세 조정은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형량도 좀 낮아지고 이런 게 있지.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그렇게 한다라는 거고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아, 신풍제약 저거 작전 아니야? 딱 봐도 작전인데? 맞아. 근데 왜 못 걸어넣겠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올라간 신풍제약 올라간 건 대부분 다 개인들의 욕심으로 많이 올라간 거지. 사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로 많이 올리다 보니까 요즘 작전들은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이게 작전을 하려면 실제로 안 되는 것들 있잖아. 예를 들어 뭐 리튬 광산을 우리가 인수했다는 나중에 실제로 인수를 못 했잖아. 그럼 그건 사기죄가 돼. 그쵸. 안 했는데 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신약 개발. 근데 개발은 했는데 실제 개발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한때 계속 많이 나왔던 바이오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건 다 그건 거야. 실질적으로 그건 사기는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재료에 또 개인들이 워낙 또 바이오도 좋아하니까 재료가 뭐 힘도 좋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에 많이 들어갔고 요즘에 그래서 나는 걱정되는 게 그거잖아. 그 리튬 관련 쪽. 뭐 종목은 내가 말 안 하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오르잖아. 그럼 얘들이 작전일까? 작전하고 있는 애들이 있겠지. 근데 이미 거기 보면 CB 발행 한번 봐봐. 한 1년 전에 엄청나게 발행을 많이 했을걸? 그리고 보면 그 중에서는 회사명을 바꾼 애들도 있을 거야. 최대 주주가 바뀌고 회사명이 바뀐 애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들이 그러면 잘못했을까? 만약에 법으로 걸릴까? 안 걸릴 거야. 왜? 자기들의 매집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안 했을 거야. 재료만 던졌을 건데 나중에 걸리면 그건 있겠지. 그거를 이제 만약에 걸면 이제 잘 걸어야 되긴 하겠는데 물론 그런 거 재료들 같은 거 거짓인 거야. 실제로는 그런 게 없는데 거짓으로 올렸다. 그건 분명히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데 아닐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실제로 했다고 했던 것들 뭐 그런 것들. 그 대부분은 요즘에 그 리튬 관련 종목들이 그런 거 있잖아. 광산 인수 추진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에게 잘 많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거 투자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작전은 매집 같은 거 안 한다. 괜히 어설프게 매집 봉인에 많이 있는 거 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은 재료로 간다. 근데 그 재료를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자세하게 더 잘 알아보셔야 된다. 난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 그럼 그 예전 작전의 수급팀들 그 많던 수급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코인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자전거래가 여기 주식시장은 불법이지만 코인은 아직까지 그게 자산시장으로 정식 인정이 안 됐잖아. 물론 요즘에는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긴 하던데 그 한동안은 그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 똑같은 그 자전 방식, 그러니까 그 통정거래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코인 같은 거 보면 자기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가 올려놓고 나중에 사면 위에서 탁 파는 거 있잖아. 다 그 새끼들이 지금 다 코인가 있잖아. 그렇게 보면 돼. 아, 그리고 이 마지막 하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궁금해 하시는 게 있더라고. 호가창에 보면 1111 막 22 막 이런 거 보이잖아. 그거 누가 왜 하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 왜 하냐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작전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거래량을 유지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거래량이 너무 없는 주식은 개인 투자들이 관심도 없거든. 근데 기본적인 거래량을 유지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일반적인 계좌를 가지고 한 번에 확 사고 한 번에 확 팔아. 그러면 시세가 조정되지. 그럼 이게 불법이 되거든. 근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한 주씩 샀다 팔았다 샀다 계속 하는 거야. 그럼 이게 하루 시세는 조정이 안 되지. 시세에는 영향이 없는데 이게 하루 동안 계속 그렇게 매매가 되니까 거래량은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량을 어느 정도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거고, 만약에 뭐 어떤 내가 하는 종목 중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작전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면 또 되는 거지. 그게 팁이 또 있다라는 거지.